안녕하세요, 휘연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달에 읽은 책 중에서 꼭 다시 생각해보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책 중에서 선별했어요. 이름하여 휘연의 일군 책입니다. 오늘이 1편이 되겠네요. 2020년 9월에 가장 인상적이면서도 여러분과 꼭 나눠야겠다 싶은 책을 선정했어요. 두 권인데 바로 히가시노 게이고의 편지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육아서 독서 모임 별난맘에서 읽었던 수 클리볼드의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라는 책이에요. 히가시노 게이고의 책은 제가 힘이 들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마음을 편안하게 집중하고 싶을 때, 그럴 때 꺼내 읽는 책이에요. 편지도 우연찮게 꺼내 읽게 되었는데 손이 가서 읽은 건데 우연찮게 별난맘 독서 모임에서 하고 있던 그 내용이랑 맥락이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았어요. 이 두 권을 선정한 이유는 읽기 전에는 솔직히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주제와 관점이라 충격적이기도 했고 다른 사람들과 꼭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던 내용이었어요. 그게 바로 이번 영상의 주제인 가해자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한 권씩 소개를 해드리면 히가시노 게이고의 편지는 가해자의 동생의 삶을 그리고 있어요. 동생 나오키를 위해 돈을 훔치려다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 지요시. 교도소에서 매번 나오키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살인자의 동생으로 평생을 살게 된 나오키.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살인자의 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변 사람들의 달라진 태도와 사회 안에서 차별과 혹은 역차별을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고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저도 누군가가 살인자의 동생이라고 하면 너무 조심스럽게 대하거나 아니면 안 좋은 편견을 지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인공인 나오키가 고등학생 때부터 평생 살인자의 동생으로 살게 되는데 안타까우면서도 무작정 편을 들어주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나 또한 그러지 않을까 무섭기도 하고요. 하지만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끝까지 마음 졸이면서 읽고 마지막에는 조금 울기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책,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많이 울었거든요. 제가 얘기만 해도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게 읽었어요. 꽤 유명한 미국의 컬럼바인 총기 사건의 가해자의 엄마가 저자예요. 이번 달에 히가시노 게이고의 책을 두 권 읽었고 둘 다 가해자의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그 두 권이 소설이었는데 오히려 이 책이 더 소설 같고 더 영화 같고 더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죠. 너무 소설 같아서 오히려 우리와 동떨어질 정도로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꾸며진 이야기였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였죠. 사건에 관한 이야기도 담겨있고 엄마가 이 아이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웠는지 왜 아이가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의 죄책감과 사랑이 동시에 느껴지는 그런 슬픈 이야기였어요. 우리는 보통 가해자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이번에 이 책들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나 자신이 피해자가 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지만 우리가 가해자가 되거나 우리 주변 사람들이 가해자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더라고요. 신문이나 뉴스, 책에 나오는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여기지 바로 우리 옆집 혹은 바로 내 가족, 당장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편지에서 나오키의 형은 동생을 위해서 범행을 저지르게 돼요. 이 때문에 나오키는 처음에는 형에게 죄책감을 느껴요. 자기 때문에 형이 살인자가 되었으니 어린 고등학생으로서는 더 힘들었겠죠. 문제는 혼자 남겨져 스스로 모든 걸 알아서 해결해야 했어요. 먹고 자는 문제부터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건 살인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생활고 이상의 고통을 겪어요. 그래서 알게 되었어요. 살인자가 처벌을 받는 건 자기 자신이 벌금을 내거나 형량을 살거나 사형을 당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처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살인자의 가족이니 당연히 차별을 받아야 한다. 문장만 놓고 봤을 때는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차별은 무조건 참고 견뎌야만 하는 걸까요? 내가 저지른 일도 아닌데 여러 곳에서 불합리한 일을 겪고 살아야 할까요? 방법이 없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요. 형이 가해자일 경우에는 감추려고 하면 감출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편지에서는 고등학교라는 집단에 알려지게 되면서 사회에서도 우연찮게 알려지는 상황들이 발생하지만 실제로는 형이기 때문에 끊어내려면 끊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아예 숨기든 다른 지역으로 가든 말이죠. 하다못해 이민을 가서라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숨기려면 숨길 수 있고 드러내고 싶지 않다면 가능하겠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려지게 되면 차별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긴 해요. 편지의 책이 흥미로웠던 게 그 차별에 대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놀랐어요.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로 범죄자도 용서하니 많이 하는데 하물며 그 가족은, 하물며 저자는 이와 같은 맥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꼭 일독을 권해요. 스토리와 내용은 당연하고 자신의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자식이 가해자가 된 경우를 이야기해 볼게요. 이 경우는 일단 모든 걸 받아들이게 될까요? 아이가 가해자가 되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부모를 비난하고 가정 환경을 탓하죠. 단순히 범죄자 하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 전체가 문제 집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이를 어떻게 키웠으면 저렇게 됐지?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게 돼요. 그러다 보니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면 기본적으로 부모 탓이에요. 아이가 양육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가능성을 부여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부모에게는 책임감이라는 족쇄를 채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범한 상황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부모가 죄책감을 느끼게 되죠. 모든 걸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요. 하지만 물론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자의 부모들 경우에는 적반하장인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어쨌든 이 책의 저자는 끊임없이 답을 찾아요. 무엇이 잘못된 건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말이죠. 저자가 찾은 답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욕망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에 있어서 잘했고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건 결코 아니에요. 그저 너무 힘들고 우울했던 자신의 고통을 모두 끝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살을 했다는 것이 결론이었어요. 그러니 더 슬펐던 거죠. 아이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고 의지가 되어주지 못했으니까요. 저 또한 그런 마음을 알 것 같아서 많이 울었고요. 우리 아이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런데 그걸 내가 전혀 몰랐다? 생각만으로도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식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에는 결국 두 가지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저지른 일에 대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 그리고 우리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미안함이죠. 두 가지 정도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은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 지인이 가해자의 가족이 되었다면 혹은 동네 가해자의 가족이 이사를 왔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를 읽으면서 놀랐던 건 동네 사람들이 저자에게 많은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더라고요. 물론 그 중에는 좋게만 보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었겠지만 감사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해봤어요. 나라면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아는 사람이라면,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사람이라면 기꺼이 손을 내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아예 모르는 집안이 나중에 알고 보니 범죄자가 속해 있던 집안이라면 저도 모르게 꺼리지 않을까 싶어요. 편지책에서 나온 주변 사람들처럼요. 두 번째 질문은 내가 가해자의 가족이 되었다면? 혹은 가해자의 가족이기에 받는 여러 가지 차별 혹은 역차별을 용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1번 질문과 연관지어서 생각해봤어요. 역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하는구나 였습니다. 적어도 나는 착하게 살아야 하는구나. 그래야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해도 악의가 있었구나, 아니면 우리가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때문에 일어나는 차별 또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죠. 정말 힘들겠지만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감수하고 살아가야 할 것 같다는 것이 제 결론이었어요. 가족이란 그런 것이고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에서 나온 것처럼 죄에 대한 지속적인 사과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수행하면서 혹은 사회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바지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서 말이죠. 가족을 품으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가족이고 그게 내 아이라면 더욱더 사랑으로 품어야 할 테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고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책을 읽고 글을 남기시면 꼭 연락주세요. 함께 이야기하는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혜연이었습니다.